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8월에도 대내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G2 변수가 향후 글로벌 유동성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경계감에서 자칫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늘 유의하셔야 되겠는데요. 내부 변수는 기업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연간 이익 증가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선 3사의 실적을 제외하면 부족할 것 없는 실적이었다. 자칫 시장의 방향성을 오히려 상승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3사의 손실이 워낙 컸었죠. 그리고 한국 제조업 경쟁력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호적인 환율과 유가를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이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연간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를 접기에는 이르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부침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화요일장의 오전장을 박상정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역시나 이 호재도 악재에도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에서도 거래량이 제한되면서 최근에는 작은 이 물량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변동성 장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이 수급 공백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분위기는요, 소폭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6% 상승 2015선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소 좀 우울했던 장대 음봉이 보이고요. 오늘장 서서히 그려가고 있는 양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흐름, 전일 종가와 좀 비슷한 수준의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서서히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9시 55분 구간 2017선에서 고점을 기록하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연기금은 왜 그렇게 팔았을까요? 지난 4월 이후에 거의 한 4달 만에 최대 물량 연기금 쪽에서 나왔습니다. 1,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연기금의 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관 수급도 양호합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나타나고 있는데 개장한 지 1시간이 좀 넘었다라는 점, 시간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강한 매수는 아닙니다. 양쪽에서 나란히 250억 원 안팎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합니다. 현재는 6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소폭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흐리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좀 체크해보면은 키 맞추기 혹은 반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크게 조정받았던 종목군들, 최근에 좀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 쪽에서 반등이 서서히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은 약간은 쉬어갑니다. 보시면은 은행업종이 1.5%대 상승하고 있고요. 유통 쪽은 이 백화점 3인방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흐름 양호합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점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전기전자, 철강금속, 운송장비인데요. 그동안에는 경기 민감주 대표 주자로서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장에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은 유틸리티 쪽이 다소 좀 시세가 그동안에는 분출이 됐었는데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가 대표적인데요. 상장한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던 한국전력이 쉬어가면서 전기가스업종 지수도 2.4%가량의 조정이고요. 건설과 통신, 비금속광물, 운수창고 순으로 1% 안팎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매기가 쏠릴까요? 역시나 국내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 IT 쪽, 대형 IT 쪽,
뿐만 아니라 이 실적 대비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형 IT주들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기가 돋보입니다. 6%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5% 정도의 상승. 지금 이 두 종목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 그동안은 상당히 좀 크게 빠졌었습니다. 꾸준히 좀 밀려 내려가다가 가격 메리트와 함께 좀 매기가 형성되면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신 차트는 LG 디스플레이였고요. 삼성전기나 SK 하이닉스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삼성 SDI나 LG전자까지 1에서 4%가량의 고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글로벌 증시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달러 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밤에도 WTI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는 정말 40달러 혹은 앞자리가 바뀌는 30달러 선도 머지않았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국제 유가와 함께 이 철강석 가격, 그리고 구리 가격, 금 가격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먼저 국제 유가와 관련된 항공주들, 물류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류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상당히 양호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나란히 6%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티웨이 홀딩스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10%대 상승 흐름. 반면에 AK홀딩스는 어제 약세 장세 속에서도 홀로 선전했으니까 오늘은 반대로 조금은 쉬어갑니다. 예림당, 한진칼, 그리고 해운주 쪽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이 여행 관련주들도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투어는 호실적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여행산업 성장과 더불어서 또 면세점 사업이 이익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하나투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 성장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79% 증가했다는 점과 또 사업 영역 확장으로 성장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네, 하나투의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92억 원과 117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9%, 7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와 한국투자증권의 추정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메르스 영향에도 전체 송출객 수가 30% 늘어나는 등 내국인 해외 여행 수요가 양호해서 판매 마진이 예상보다 견조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일본행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투어 재팬 등 일본 자회사 실적이 크게 호전됐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BN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리뷰 시장 기대치 부합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7월 송출객 수가 전년 대비 17.7% 증가했고 또 패키지 이용객이 10.6% 증가, 항공권 이용객도 25.9% 증가했는데요. 하나투어의 월별 송출객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전체 송출객 수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패키지 인원은 1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요. 항공권 판매는 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한 건데요. 향후 출국 수요는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저 효과와 또 메르스에 대한 이연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예약률은 20%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성수기 진입에 따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여행산업 성장의 면세점까지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이제 신규 제시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점, 그리고 여행산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전체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또 하나투어를 이용한 출국자 수는 30%를 증가해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요. 또한 하나투어는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인천 고강 면세점과 더불어서 인사동 면세점이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동 면세점 면적은 3,000평 규모로 평당 매출액 1억 원, 영업이익률은 5%대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날 하나투어의 호텔 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나투어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9% 상승한 1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하나투어 레포트들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서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항공주들, 물류주들, 그리고 여행주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급락했던 화학주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추가 하락하는 것 아닌가 걱정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가들 보니까 이 국제 유가 흐름과는 다르게 이들 종목들은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역시나 좀 실적 대비했을 때 많이 좀 지나친 급락이다라는 데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어제 두 자릿수 하락 흐름을 나타냈던 롯데케미칼과 대환유화가 현재 3%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정유주들 쪽도 양호하게 반등 나옵니다. 물론 하락폭 대비 급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이 멈췄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화학주들 보셨을 때 1에서 3%가량의 고른 상승 흐름 나옵니다. 이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철광석 쪽으로 약간 관심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철광석 가격도 꾸준히 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톤당 50달러 소대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광석 가격과 사실 국내 철광주들은 궤를 같이 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철광주들의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소비 혹은 생산과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몇몇 업체들이 한시적으로 감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광석 가격이 급하게 빠질 경우에는 이 판가 인하보다 이 철광석,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급하게 빠져서 스프레드가 개선된다. 철광석 업체에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레포트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철광주들 상당히 흐름 양호합니다. 포스코 20만 원 회복 시도 나옵니다. 2%가량의 상승 흐름이고요. 중소형 철광주들이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금강철광이라고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금속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 업체인데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17%의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보시면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700선도 아슬아슬했죠. 그런데 오늘 장세에서도 지금 크게 반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흔들흔들 위태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도 위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8%의 상승 718.45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분홍색 라인 올 이동평균선 회복해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10시 30분 개장되는 중국 증시에 따라서 출렁거림 투자자들은 약간은 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서서히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장 초반에는 전일 종가와 비슷했지만 계속해서 좀 위쪽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수급도 확인하시죠. 코스닥에서는 지금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보시면은 매수매도 오가다가 현재는 매수 포지션이고요. 50억 원 정도 사들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네요. 25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개인은 매도했다가 매수로 포지션 바꿨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매수 출발했지만 매도로 현재 포지션 잡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61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정리해보면 외국인과 개인 쪽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 매도로 좀 현재 코스닥 수급은 포지션이 구축돼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의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에 봄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사실 손에 꼽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추럴 엔도텍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점 상한가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도 그 흐름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 쪽으로 백소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일부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현재 주가가 강세 흐름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공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어도 될지, 상한가기는 상한가지만 약간은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의 공식적인 내용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다음 특징적인 종목은요,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접어들면서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더욱더 많이 나올 텐데요. 어제 삼성 LNS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삼성 LNS 2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 정도 늘었지만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요. 당초에 증권사에서는 한 170억 원 정도 컨센서스 예상했는데 예상치 대비로 한 30% 정도 덜 나온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B투자증권 오늘 목표가 내려잡았습니다. 이렇게 삼성 LNS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화장품주들까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습니다. 파란불 일색이고요. 1% 안팎의 하락 흐름입니다. 현재 삼성 LNS는 4%가량 하락하면서 63,000원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틈새 시장 보죠. 오늘 움직이는 테마는 북한 관련주입니다. 북한 관련주 지금 쭉 보시면은 이화전기가 7%, 코아스도 7%가량의 상승이고요. 제형솔루텍과 에머슨 퍼시픽이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흐름 양호한데요. 어떤 뉴스가 있나 봤더니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희호 여사가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이 방북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방북 일정 허가가 날까 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요. 확실히 내일부터 좀 허가가 났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초반 갭상승으로 출발한 종목들 상당히 많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현재까지 플러스권 내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 물지수 240선 초반입니다. 현재는 242.95포인트 강보합권인데요. 전거래일 대비 0.3%가량의 제한적인 상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실까요? 선물시장에서 개인의 물량이 현재 10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기관 오늘 쌍끌이 매수네요. 외국인 쪽에서 1000계약가량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아주 소폭 150계약의 매수 우위로 대응 중입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